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과장입니다. 촬영해드린 시간은요 8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9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우건설은요 17,480원으로 출발한 뒤에 장중에 19,760원을 터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8.4% 오른 19,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7월 30일이었죠. 11,08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19,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약 72%의 강한 반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주주님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인 축제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대우건설의 축제회장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댓글로는요 축제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 중간에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대박큰 선물도 한 가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대우건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까요?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이 한국의 웨이스팅하우스의 지분 공동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100% 확정된 건 아직 아니지만 이게 대형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해주면서 그동안 힘없이 움직였었던 원전가 그리고 대우건설의 주가가 상승해준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자, 먼저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은요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이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독자적인 설계와 시공 능력을 확보를 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요 여전히 원자로의 안전 해소 코드와 설계 데이터, 일부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 좀 드리면 한국은요 우리가 충분히 국산화했으니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웨스팅하우스는요 기본 설계와 핵심 기술이 우리에게서 출발을 했으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웨스턴 하우스는 2022년에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을 해외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요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법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요 바로 이 지식재산권 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요 체코 정부에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한국의 체코 두코반이 원전 최종 계약을 압박을 했는데요. 한수원은요 체코 원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2025년도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결 합의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합의 체결 자체는요 미국 에너지부도 공식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얼마를 지급을 했을까요?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술 사용료죠. 원전 한 기당 웨스트하우스에 1억 7,500만 달러를 기술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요.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400억이었죠. 두 번째는요 바로 물품과 용역 구매인데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웨스팅하우스에서는요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는요 9천억 수준이고요.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당시 환율로 환산을 했을 때는요 원전 한 기당 무려 1조 4천억이죠. 예를 들어서 원전 두 기를 수출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2조 2,800억에 해당하는 기술료와 구매 물량이 웨스팅하우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이 공사를 대부분 수행을 해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몫이 웨스팅하우스에 보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요 원전 한 기당 약 4억 달러 수준의 신용장을 발급하는 조항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4억 달러를 기술료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이 약속한 지급과 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만든 안전 장치라는 거죠. 문제는요 단순히 1조 4천억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들어가는 핵 연료의 공급권까지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공급 사업의 일부가 웨스팅하우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전 사업은요 건설 설비만 중요한 게 아니죠. 원전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료 공급과 유지 보수, 부품 교체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료 공급권까지 넘겨준다면 한국 기업이 원전 사용해 주기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바로 미래 원전 기술인데요. 한국 기업이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처럼 새로운 독자 노형을 개발을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료 검증을 통과를 해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경쟁자에 가까운 웨스팅하우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 주권을 제약하는 조건이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계약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러한 의무로 적용되는 기간이요, 50년이고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더라도 양측이 계약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즉 한국이 계약을 끝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원전 한 기당 비용 부담과 시장 분할, 연료 공급권과 미래 원전 기술 검증까지 이른바 원전 한 기당 비용 부담과 시장 분할, 연료 공급권, 미래 원전 기술 검증까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50년 족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계약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세계 원전 시장을 사실상 지역별로 나눴다는 내용인데요. 알려진 합의 내용에 좀 따르면요, 바로 북미와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시장은요, 웨스팅하우스의 우선 또는 독점 영역으로 분류가 됐고요. 한국이 단독으로 신규 원전 수준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한수원은요, 합의 전후로 유럽에서 추진하던 여러 원전 사업을 잇따라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신규 원전, 슬로베니아의 신규 원전, 네덜란드 보르셀 원전 사업, 폴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 그리고요, 반대로 한국이 신규 수주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요, 바로 이 필리핀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모로코와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즉 한국이 원전을 전혀 수출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원전 발주 규모가 크고 금융 조달 능력이 높은 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입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 원전 시장은요, 사실상 웨스턴하우스의 내준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 어떤 제약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이죠. 지금까지 한국은요, 미국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미국 원전 사업에 함께 한다면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와 원천 기술을 담당을 하고 한국 기업은요, 기자재와 시공을 담당을 하는 공동사업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미국은요, 2023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서 대규모 시공 능력과 공급망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은요,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원전을 실제로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을 합친 팀 코리아가 만들어지면요, 한국 건설사들이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유럽 시장의 재진입이죠. 현재 한국의 단독 진출이 제한된 폴란드와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입찰을 하거나 한국 기업이 시공 파트너로 참여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2030년까지 자국 내에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요, 오랫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줄어들면서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해진 기간 안에 수행할 능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는요, AP1000을 비롯한 원전 원철 기수가 지식재산권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대형 원전을 직접 시공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서 대규모 원전을 실제로 건설할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설계도를 실제 원전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가 성사가 되면요, 두 나라가 경쟁을 하거나 분쟁을 벌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 웨스팅하우스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투자증권은요, 대우건설의 목표 주가를 3배 이상 상향을 했죠. 핵심 이유는요, 대우건설이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기존의 18조에서 27조 원으로 무려 9조 원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이 가이던스를 높인 근거가 되는 대형 프로젝트 5개는
총 18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수주를 해도요. 27조 원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주가 확정이 된 게요. 바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과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파푸아뉴기니의 LNG 중앙가스 처리 시설 그리고 투자 의향서를 받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대우건설이 그동안 대규모 해외 수주가 줄어들면서 수주 잔고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우건설의 상반기 말 수주 잔고는요. 약 53조 4천억 원으로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체코 원전과 LNG, 향후 미국 원전 관련 프로젝트까지 추가가 된다면 대우건설을 국내 주택 중심의 건설사가 아니라 원전과 LNG를 수행하는 글로벌 EPC 기업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요.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어떤 이슈들이 터져졌었죠? 자, 먼저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이 정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줬었습니다. 원래는요. 친환경 에너지였던 풍력과 태양광이 메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원전은요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풍력과 태양광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 재건주의 호재가 생기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와중에 큰 이슈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대미 투자 이야기도 나와줬었지만 구체화된 게 아직까지도 없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길어지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 최근에 연달아서 이슈들이 터져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제일 크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이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합의 소식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합의가 진행이 되면요 재건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원전 19기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우건설은요 기본이 뭡니까? 바로 이 건설이죠. 그 안에 당연히 원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건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국내도 곧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됩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요 계속해서 터져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의 주가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자, 이 수급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뭐가 있죠? 이 연기금이 얼마 전부터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투신까지도 같이 사들이고 있죠. 이 투신과 연기금은요 보통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잘 안 하는 게 바로 이 투신과 연기금이죠. 왜냐면요 이 두 곳은 자기들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고객들의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대리 매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요 단타를 잘 안 합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나 이 연기금은요 기관 투자자들의 운영 자금이 가장 높은 1등이죠. 그리고 바로 투신이 2등입니다. 1등과 2등이 같이 들어온다. 그쵸? 분명히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곳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건요 앞으로 상방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2만 원대까지는요. 외인과 기관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2만 원 윗구간대는요.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요. 이들의 매물대가 개인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2만 원 윗구간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어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을 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 말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축제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이요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데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동행을 함께 해드리면서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816-6684. 제 개인 번호고요. 여기로 대우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가끔씩 유튜브 댓글로 대우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댓글 아니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우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대우건설의 정확한 매수 타점, 평단 관리를 위한 추가 매수 타점, 조정 구간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문자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대우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종목과 함께 대우건설의 매수가, 매도가, 조정 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내드린 문자로 수익 잘 보시고 감사인사 주시면 저 역시 너무 뿌듯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한 건요. 대우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침마다 편하게 바다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대우건설이요. 짧은 기간 안에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단기간에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소 8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근거 없이 800%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액 정도는 담아보셔라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힌트는요. 이 삼성전자가요.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147조의 현금성 자산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M&A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 직속에 RX 사업추진실을 출범시키면서 분산된 로봇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M&A를 준비 중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요. 바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준비 중인 종목, 10버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500% 이상 폭등을 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25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시장은요. 확신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받을 때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요. 오른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8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직접 가지고 온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기사들이죠. 삼성전자, AI, 로봇, M&A 본격화, 삼성전자, 입는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 만든다. 이런 기사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실행까지 옮겼습니다. 즉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요. 원천 특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단순히 걷는 기술만 있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배터리 효율 한계, 정밀 제어 한계, 발열 제어 문제, 내구성의 한계, 이 네 가지가 바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가장 큰 난관이죠. 로봇이요. 10분을 걷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건요.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이겁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물류창고에서 움직이고 병원에서 보조를 하려면요. 발열이 잡혀야 하고요. 배터리가 오래가야 하고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즉 휴머노이드는요. 만드는 것보다도 완성시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탐방까지 다녀왔을 만큼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제조와 물류와의 자동화, AI와 반도체와의 시너지, 미래 로봇 시장 선점, 그리고요 2030년도에는요 글로벌 로봇 시장이 214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죠.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했을 때 애플과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죠.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을 때 테슬라와 관련 기업들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돈은요 성장 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 기업의 경쟁력 엄청납니다. 원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허 및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삼성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고 높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이미 유명한 종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기관과 외인이 먼저 움직일 때, 기술력이 검증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시작이죠.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도 외인과 기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에 수급이 움직이죠. 좋은 기술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기술에 돈이 붙어야 비로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도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뭘까요?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정보력이 좋은 자금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요, 뉴스가 크게 나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요, 여기가 핵심이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요. 오랫동안 거래량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세력 매집은요, 조용할 때 이뤄지죠. 올라갈 때 매집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횡보를 할 때,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읍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긴 횡보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면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동평균선도 종별로 바뀌고 있고요. 무엇보다 수급이 강력히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자료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직접 탐방 내용, 사업 구조, 특허 분석, 삼성과 연결이 되는 이유, 그리고요, 수급과 차트 분석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요, 대우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우건설의 정확한 매수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정 구간 대응 전략,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는 전략 문자, 그리고요, 선물로 준비해드렸었던 세력들의 매집주, 핵심 분석 자료까지 싹 다 무료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확실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자면,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수급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요,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 몰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냐?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민가장이었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